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정말 추석과 설날 명절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어릴 때는 친척들 모여서 용돈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좋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싫어지네요. 대학 다닐 때는 큰아버지 고모들이 다른 사촌 오빠 언니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대학을 거기밖에 못 갔냐는 잔소리를 듣느라 짜증났었고,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뒤로는 언제 결혼해서 애 낳을 생각이냐고 끊임없는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이제 애까지 낳고 사니까 저도 집안에서 어른 대접받으면서 친척들 잔소리는 겨우 듣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댁을 겪어보면서 결혼 전 우리 친척에게 듣던 잔소리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랑 남편은 연애 결혼했고 비슷한 직장 다니면서 연봉도 큰 차이 안 나요. 제 연봉이 3천 중반, 남편이 4천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새 가족 사는데 전혀 문제없고 꽤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해요. 남부러울 것도 없고 제 직장 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시부모님들은 항상 저와 잘난 동서를 비교하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잘난 사람이에요. 이른바 난놈, 엄친아라고 하죠. 일단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졸업했고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잘한 사람이지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재단에서 유학을 지원해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나름 지방 국립대를 나왔는데 아예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며 20대를 미국에서 보냈고 덕분에 안 그래도 잘하는 영어는 발음까지 완전 원어민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도 잘해서 몸도 좋고 여름엔 서핑, 겨울엔 보드를 타는데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투자회사에 취직했고 한국으로 발령받아 들어왔어요.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 곳인지 처음 들어보는 회사지만 연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얼마라고 금액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시동생이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을 한 달에 번다고 들었어요.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시동생을 소개받았을 때 저런 사람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저희 부부에게 애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귀엽고 예쁜 아가씨였고 같이 서핑보드를 타다가 만났다 하더라고요. 직업은 한의사였는데 뭔가 한의사라고 하면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 느낌만 생각하다가 젊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니 너무 의외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두 선남선녀들은 몇 달 후 결혼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형제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시동생과 동서네 부부가 저희보다 훨씬 잘 살고 서울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비싼 동네,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차도 두 사람 모두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취미도 골프, 스킨스쿠버 등을 즐기니까 저 같은 일반인은 부럽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동선의 집안이 동대문 양명시장에서 예전부터 한약재 도매 소매를 하는 분들이라 집안도 엄청 잘 살고 그쪽 부모 덕을 봐서 한의사인 동서가 돈을 쓸어 담더라고요. 비슷한 처지에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부럽고 배가 아파서 짜증도 나고 할 텐데 워낙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그냥 흐뭇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야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동서도 자주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저한테도 얼마나 싹싹하고 친근하게 구는지 몰라요. 시댁에 때마다 한약 지어서 보내고 공진당 같은 비싼 약도 보내고 종종 저희 부부에게도 체질에 딱 맞춰서 약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시댁에서 만나면 일부러 침을 가져와서 시부모님 침 놔드리고 뜸도 해주는 등 아무튼 그런 모든 행동이 전혀 가식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전혀 없고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모로 편하고 시동생네 부부에게 많은 도움받을 수 있어서 나쁠 게 없었죠.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형제 식구들을 서로 비교하고 중간에서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제가 시집와서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뿐이었을 때는 심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 불쑥 찾아온다거나 평소 얼굴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명절에 한 번씩 시댁 내려가면 잔소리 좀 듣는 정도라서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였죠. 둘째 아들 자랑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시기 때문에 좀 들어주기 힘든 적도 많았는데 솔직히 저라도 그런 아들이 있으면 온 동네방네 얼굴 마주치는 사람 붙들고 자랑할 것 같아요. 시댁 집안이 엄청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평범하기 그지 없는 분들인데 어디서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나 버린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둘째 아들 자랑을 좀 하시긴 했어도 제 남편 눈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넘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완전 집안에서 찬밥 취급을 넘어서 개밥의 도토리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어머님이 며느리 둘을 놓고 차별하는 것까지도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동서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시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도 더 많았으니까요. 저는 집안도 평범하고 제 스스로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적당한 돈을 벌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동서 같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완전 반칙이죠. 저나 저희 남편이나 능력이 더 많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해드렸겠죠.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구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동서가 보내준 용돈 자랑하시고 한약이나 선물 같은 걸 보내주면 그렇게도 자랑을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안 그래도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인데 그런 전화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하시면 어머님 스스로 첫째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하다 보면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 10만 원, 20만 원 드리면서 벌벌 떨고 5월이나 설날 추석이 끼어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면 부모님들께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없는 살림에서 쪼개서 잘해드렸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다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와 남편이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건 아주 하찮은 것 취급하시고 액수만 대충 확인한 채 슬쩍 옆으로 치워놓는 모습 때문에 기분이 아주 많이 나빴어요. 남편과 이 문제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동서와 저를 비교하던 말던 어머님께서 뭐라 하시던지 말던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만 지키며 살자고 생각했었죠. 액수가 차이 나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 누구 하나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2년 전 추석날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제게 선을 넘으셨고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댁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요즘 명절의 차례상은 간단하게 차리는 추세고 저희 시댁도 일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설날의 만두와 추석의 송편만큼은 직접 빚어서 만드는 걸 고집하세요. 만두야 사 먹는 것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에 차이가 좀 있는 편이라지만 사실 송편은 요즘엔 잘 먹지도 않고 굳이 집에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요즘 떡집에 이런저런 특이하고 맛있는 송편들이 많으니까 그걸 사서 하자고 해도 어머님께서는 추석에 송편도 안 만들면 무슨 명절 기분이 나겠냐면서 끝까지 직접 만드는 것을 고집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명절이나 제사를 전혀 안 지내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만두나 송편은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도 모양이 안 이쁘다고 시모에게 많이 혼났었고 송편은 말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송편이라고 해봤자 대충 반죽해서 손가락 자국 남도록 눌러놓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제가 만드나 시모가 만드나 동서가 만드나 전부 제 눈에는 거기서 거기인데 시모는 유독 제가 만드는 것들만 골라가며 모양 안 예쁘다고 타박하셨어요. 우리 둘째야, 너는 어떻게 송편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니? 너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니까 송편까지 예쁘게 만드는 것 같네? 그런데
첫째, 너는 정말 이걸 조상님들 차례상에 올릴 생각으로 만드는 거 맞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겠다.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마냥 즐겁진 않았죠. 동서는 옆에서 저와 시모 눈치를 번갈아가며 안절부절 못했고 솔직히 창피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크게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 같이 만든 송편을 찜통에 쪄낸 후에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너무 저를 화나게 했어요. 다 만든 송편이 거의 광주리에 하나 가득 있었고 어머님이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것들을 따로 골라내고 계셨는데 평소 차례 음식을 오래 만들었고 가장 익숙하게 잘 만드시는 어머님이 만든 예쁜 것들로만 차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거의 대부분 동서가 만든 것만 따로 빼놓으셨고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조상님들도 우리 집안에 둘째 며느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참 좋아하실 거라며 예쁜 둘째 며느리가 만든 예쁜 송편을 맛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으로는 첫째 며느리가 만든 송편은 집에 있는 개한테나 줘야겠다면서 아직 아무도 먹지 않고 손도 안 댄 새 송편을 반으로 갈라서 후후 불더니 어머님 집에서 키우는 8살 된 늙은 강아지한테 낼름 먹이시더라고요. 옆에서 동서가 같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기껏 명절이랍시고 전날부터 시댁에 모여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만드는 음식이 조금 못날 수도 있다지만 사람도 아닌 강아지한테 먼저 먹일 수가 있나요? 이럴 거면 내가 여기 왜 와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 동서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어머님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만든 음식을 강아지한테 먼저 먹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거실에 있던 남편과 시동생이 전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진정하라고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물었는데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기분 안 좋아도 잘 참고 있었는데 어머님에게 당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좋으면 저 빼고 둘째만 데리고 명절 보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유치한 소리긴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는데 어쩌겠어요. 못생긴 제가 만든 못생긴 송편은 전부 집에 가져가서 제가 먹을 테니까 걔한테 주지 마시라고 소리를 질렀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부모님들에게 한 번도 대들거나 큰 소리 내본 적 없었는데 항상 순하고 멍청한 줄 알았던 제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니까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너는 장난 좀 한 걸 가지고 나를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제 와서 장난이라고 하는데 이미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머님 옆에 있는 강아지가 송편을 입에 물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이후에 싱크대 서랍을 뒤져서 지퍼백을 하나 꺼내 들고 제가 만든 송편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챙겼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와서 며느리 노릇 안 할 거라 이야기했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만큼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송편을 강아지에게 먹인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년 걸쳐서 쌓여왔던 묵은 감정들이 그거 한 번 때문에 터져버렸습니다. 시모가 제게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제 손에 들린 지퍼백을 뺏으려고 하셨고 몸싸움을 하다가 얇은 지퍼백이 터지면서 송편이 우르르 쏟아져서 주방 바닥에 나뒹굴었죠. 눈치 없는 강아지는 또 좋다고 주워 먹으러 다니고 진짜 너무 짜증나고 거지 같은 상황에 화가 나서 저한테 뭐라 하는 시모를 뒤로하고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제 옷과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다신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친정으로 가자 하더군요. 저는 지금 그 몰골을 친정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추석 전날에 들이닥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가자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내내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동서를 통해 들어보니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남편이 시모에게 정말 화를 많이 냈다 하더라고요. 동서도 저한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 동서나 시동생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며느리끼리 비교하면서 싸움 붙이는 철없고 생각 짧은 시어머니가 문제죠. 남편은 다신 시댁에 갈 필요 없다고 앞으로는 명절에 처갓집에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라도 그냥 집에 가라고 했지만 남편 생각은 단호하더라고요. 동생네 비해서 우리가 좀 모자라게 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 구실을 못하거나 어디 가서 빌부터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위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이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올 설날에는 저희 친정부모님들과 1박 2일로 짧게 여행도 다녀왔어요. 올 추석에도 3박 4일 동안 남해 여행하려고 이미 계획해놨고 1년 다 되도록 시댁에는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에게 있어서 저를 무시하는 건 곧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저한테는 사과 안 하시지만 남편에게는 몇 번 따로 연락하셔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받아주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며느리 노릇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동서에게 음식 준비 같은 것도 잘 안 시키세요. 큰일 하는 사람이고 환자들 치료해야 하는 손이라면서 그전까지는 저한테만 일을 시키셨거든요. 이제는 일해줄 사람 없으니 꼼짝없이 어머님 혼자 알아서 하시겠네요. 큰아들 못 보고 사는 것도 어머님 본인 탓이고 손주 얼굴 못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자식들끼리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정불화를 만드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잘 됐네요. 못난 첫째 며느리는 사라져 드릴 테니까 추석에 전부치고 예쁜 송편 열심히 만드세요. 대신에 저는 친정 부모님들 모시고 즐겁게 가족여행이나 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